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한반도 남쪽에 한민족이 하나인 가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야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너무 없어. 왜 그러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어쨌든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가야. 근데 이 가야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8개의 그 가야 소국이 같은 종족인 가야를 공격하는 사건이죠.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합니다. 포상팔국의 난이 벌어진 거예요. 왜 같은 그 종족끼리 전투를 벌였을까?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 가야하고 그 다음에 사로국하고의 경계는 어떤 거냐? 낙동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낙동강 동쪽에도 일부 가야 종족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야를 먼저 보자고요. 가야. 이 큰 가야, 그러니까 세력이 좀 큰 어떤 가야국을 한번 알아보셔야만 어떤 이 팔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가야가 지금의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서쪽 대가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그 김해, 창원 이쪽에 금강가야가 있죠. 그리고 함안에 안하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주에 고령가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가야들이죠. 그리고 낙동강 동쪽에는 이제 사로국이 점차적으로 낙동강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는 그런 사항이었죠. 근데 그 사로국의 이제 파사 이사금 때 이 지금의 울산 쪽에 마두성을 이제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압박을 주죠. 그러니까 서기 94년부터 97년까지 이 마두성을 중심으로 금관가야하고 사로국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102년 8월에 이 사로국의 북쪽에 있었던 읍주벌국과 실직고국이 이제 영토 문제로 싸울 때, 파사 이사금이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 금강가야의 수로왕을 이제 부릅니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셔. 그래가지고 금강가야국의 수로왕이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 해결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기 102년에 이 사로국의 서쪽, 지금의 대구 인근 경산시에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서기 102년에 사로국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로국이 서쪽으로는 대구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서기 102년에. 그리고 이 남쪽을 보셔야 돼요. 금강가야하고 서기 94년부터 97년까지 치열한 전투가 있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 금강가야의 수로왕을 또 불렀어. 이게 뭐야. 어쨌든 서기 106년에요. 이제 수로왕이 어떤 영토 문제를 해결을 해준 이후에 4년 후에 이제 파사 임금이 이 압독국이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순행을 해서 온 다음에 8월에 이 마두 성주한테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야, 가야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령을 하죠. 어쨌든 이 울산 지역 넘어까지는 아직 진출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로국이. 그러다가 이 파사 이사금이 죽고 그 아들인 지마 이사금 때인 서기
115년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그래서 7월에 지마 이사금이 가야를 직접 친정을 합니다. 정벌하였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화. 여기서 큰 강은 뭐가 있겠냐고. 뻔하잖아. 낙동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동강을 처음으로 지마 이사금이 넘어간 거예요. 금강가야를 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디로 넘어갔냐? 지금의 양산에서 넘어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마 이사금이 이제 보병하고 기병을 이제 거느리고 이 낙동강을 건넜어. 근데 가야인들이 숲속에서 병사를 매복을 시킨 겁니다. 금강가야에서. 제가 볼 때는 숲속이라고 하면 이 양산에서 건너면 이쪽이 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저는 이 양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국의 군대가 넘어간 낙동강을 넘어갈 때 이 양산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매복에 걸려가지고 지마 이사금이 이 금강가야한테 패전을 당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서기 115년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로국이 말이에요. 이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의 남쪽인 이 양산 일대, 그리고 낙동강의 상류 쪽인 이 대구 일대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포상팔국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냐? 이걸 알아보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대가야, 이 대가야는 언제 멸망을 했냐면요, 진흥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대가야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진흥왕 때까지 여기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금강가야는 서기 532년까지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금강가야는 창원, 김해 이쪽 일대에 서기 532년까지 존재를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도 아니잖아. 그러면 아나가야냐? 아나가야도 버풍왕 때까지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도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야? 그리고 아나가야 서쪽에 이 고령가야, 이거는 이제 기록에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도 아니고 이 창원 김해도 아니고 이 북쪽 지역도 아니야.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중간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포상팔국이 위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이라 그러잖아요. 포상. 그러니까 낙동강, 그러니까 포라는 게 뭡니까?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여기서 이 배로 이렇게 운송을 하고 뭐 교역도 했겠죠.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배가 다녔겠죠. 그렇다면 이 낙동강에 있는 어떤 그 항구를 끼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상이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상팔국의 위치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삼국사기 그 잡지조에 보면 이 대가야, 아나가야, 금강가야가 버풍왕 이후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상팔국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대가야 남쪽, 아나가야 북쪽, 이 정도의 위치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상팔국이 같은 가야 종족을 쳤다는 기록을 또 보셔야죠. 언제냐?
서기 209년입니다. 7월 포상의 8나라가 모의하여 8국이 이제 같이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여기를 쳐야겠다. 가라를 침범하자. 가라의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때 사로국의 왕은 네헤 이사금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9년에 이 포상8국이 같은 가야를 쳤습니다. 누구를 쳤겠냐고. 제가 볼 땐 대가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물계자 전에 또 나옵니다. 포상의 8나라가 아라국을 치기로 함께 깼다. 아라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구원을 청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아라국, 아나가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상8국, 그러니까 대가야 남쪽에 있었던 이 포상8국이 이 남쪽에 있었던 아나가야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아나가야가 사로국에 구원을 요청을 해서 이 사로국의 네헤 이사금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명하여 육부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로국이 이 아나가야가 구원을 요청하자 바로 병사를 동원해서 공격한 겁니다. 포상8국을. 근데 서기 209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물계자 전에 보면 3년 뒤인 서기 212년에 골포, 칠포, 고사포 등 이 포상8국 중에 하나겠죠? 이 세 나라가 이 사로국의 가라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서기 209년에 일단 이 포상8국이 일단 전투에는 집니다. 전투에 져요. 근데 이때 끝난 게 아니야. 3년 뒤에 또 골포, 칠포, 고사포 이 8개 나라가 다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포, 칠포, 고사포 이 세 나라가 다시 사로국의 어떤 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이쯤에 있는 성이라고 봅니다. 여길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는 네헤 이사금이 친정을 해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포상8국의 이 세 나라를 대파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 포상8국이 두 번의 어떤 이 사로국과 전투를 벌였는데 두 번 다가 졌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자, 사로국이 이 포상8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투를 벌였으면 뭐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포상8국이 졌으면 이 포상8국의 지역을 사로국이 점령을 하든지 아니면 포상8국이 사로국을 이겼으면 뭐 아나가야를 뭐 점령을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어. 결과물이. 사로국이 이겼다며. 그러면 포상8국 지역을 이 사로국이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투만 벌였어. 전투만. 그리고 삼국유사의 그 물계자전에도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치 비정이라든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는.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이 포상8국의 어떤 그 전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포상8국이 같은 아나가야를 공격을 했는데 아나가야가 사로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사로국 군대가 와서 포상8국의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야 되죠. 포상8국은 왜 같은 종족인 아나가야를 공격을 했을까?
근데 이 국내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가야 종족들이 어떤 그 해상 무역의 어떤 이득 때문에 벌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데 어떤 이득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학자들이 왜 그렇게 해상 무역 쪽으로 이거를 바라보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야, 여기서 철이 이제 산출이 되는데, 마한, 예족, 외국가 모두 이곳으로부터 철을 구한다.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그 다음에 마한, 그 다음에 뭐 예족.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또한 이군, 지금의 평안도에 있는 낙랑군,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대방군하고도 교역을 했다는 거야. 이 낙랑군이 뭡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쳐서 그 땅에 군현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게 낙랑군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한나라 때부터 이 가야가 교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록 때문에 국내 학자들은 가야가 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에도 철을 공급했더니 막 활발하게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가야가 한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가야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져요. 교역한 적 없어요. 낙랑군이 평안도 있지도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포상팔국이 같은 가야 종족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상팔국의 위치를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삼국유사 때문에 그래요. 그 삼국유사의 어떤 그 기록을 해석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을 했냐면, 좀 전에 이제 그 포상팔국이 이제 그 209년에 전투를 벌인 이후에 3년 후에 212년에 포상팔국의 세 나라가 사로국의 가라성을 공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가라성이 어딨냐? 이 울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삼국유사를 해석한 사람이 여길 친 거야. 울산을. 이 포상팔국이. 그리고 이 포상팔국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였었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의 진주, 사천, 고성 여기 일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국내 학자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포상팔국이 이쪽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울산을 공격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기록을 분석을 한 겁니다. 국내 학자들이. 뭐 낙랑군하고 해상무역을 했다, 아니면 무슨 이 지금의 이 사천, 이 바닷가 쪽에 포상팔국이 있다, 뭐 배를 타고 와서 울산을 공격했다, 이런 좀 분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해상 무역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이 포상팔국의 어떤 난이, 그게 아니고요. 기록에 있어요. 기록에.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이 포상팔국의 난이, 그러니까 포상팔국이 같은 가야 종족을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포상팔국의 난이 서기 209년에 벌어졌잖아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기 201년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201년에 가야국, 그러면 금관가야국이냐? 예전에 수루왕도 왔었고 금관가야국하고는 서로, 그러니까 서기 123년에 화친을 맺은 이후에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마 이사금 이후에 큰 전투는 없었어요. 금관가야하고는. 그렇다면 금관가야국하고 어떠한 그 화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관가야는 아니고, 그러면 대가야냐? 뭐 대가야하고 어떤 뭐 접촉이 있었거나, 이 대구 서쪽으로 201년에 이제 물론 이제 대가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서기 180년에 그 대구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소문국을 이제 정벌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로국이. 근데 대가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상팔국이 공격해야 되는데 포상팔국이 북쪽으로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국이라고 했으니까 대가야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사로국의 화친을 청한 가야 종족은 아나가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가야가 사로국에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화친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내해 이사금이 기뻐서 서기 208년에 서쪽의 군읍을 두루 돌아보고 열흘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9년에, 그러니까 209년에 포상팔국에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서기 212년에 다시 이제 포상팔국의 세 나라가 또 사로국의 가라성을 공격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기 212년 3월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가야에서 왕자를 보내와서 볼모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가야가 고마움의 표시로 사로국의 왕자를 볼모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볼 때 이 아나가야가 사로국에 은밀하게 혼자 단독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동강 서쪽에 있는 이 가야 국들이 이 사로국의 위협으로부터 서로 간에 끈끈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로국이 이미 서기 한 100년경에 이 낙동강 인근까지 다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전에 이제 이 사로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저는 맺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배신자가 생긴 겁니다. 배신자. 이 아나가야가 단독으로 협의도 없이 이 모든 이 낙동강 서쪽에 있는 가야국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 아나가야 단독으로 사로국에 접근을 한 거죠. 이것이 이 포상팔국을 자극을 시켜서 일어난 내전인 겁니다. 포상팔국의 난은. 아셨죠? 이 포상팔국의 난이 무슨 뭐 해상 무역의 어떤 이득,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아나가야의 어떤 단독적인 행위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로국하고 이 적대적이잖아. 가야하고 사로국은 적대적인데 이 적대국에 혼자 단독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포상팔국의 난인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